꼽추산의 The Man with the Twisted Lip. 나는 어느 여름 저녁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베이커가 221비에서 보낸 홈즈의 긴급한 전보를 받고 곧장 그의 집을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홈즈는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맞이했다. 왓슨,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야. 그는 나를 앉히고 사건을 설명했다. 몇 시간 전 제임스 바클리 대령이 자신의 서재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의 아내 낸시 바클리는 충격으로 쓰러진 상태였으며 그녀의 입에서 유일하게 나온 단어는 데이비드였다. 방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유일한 증거는 열린 창문과 방 안에 남아있던 이상한 발자국뿐이었다. 낸시 바클리가 대령을 죽였다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네. 자네도 함께 와서 직접 조사해보게. 우리는 바클리 대령이 살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바클리 가문의 하녀인 제인 스튜어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제발 낸시 부인을 믿어주세요. 부부싸움이 있긴 했지만 부인은 절대 대령을 해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방으로 들어갔다. 바클리 대령의 시신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외부의 공격 흔적이 전혀 없었다. 마치 공포에 질려 숨이 멎은 것처럼 보였다. 방 안에는 이상한 곡선 모양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다. 홈즈는 바닥의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발자국을 보게. 왓슨, 정상적인 인간의 발자국이 아니야. 그리고 이 흔적은 방 안에서만 발견되었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다. 그곳엔 휘어진 지팡이가 떨어져 있었고 이상한 동물 같은 발자국이 정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홈즈는 이 흔적을 따라가자고 했다. 우리는 발자국을 따라가 어느 초라한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괴한 모습의 남자가 나타났다. 헨리 우드였다. 그는 등이 심하게 굽었고 얼굴엔 세월이 만든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듯했다. 홈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헨리 우드 씨, 바클리 대령이 죽었습니다. 당신과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었지요. 그 말에 헨리 우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대령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나 때문이었지요. 그는 과거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클리 대령과 헨리 우드는 젊은 시절 군에서 함께 복무했고 낸시 바클리는 두 사람 모두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그러나 바클리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헨리를 배신했다. 그는 헨리를 적에게 넘겼고 헨리는 포로가 되어 수년간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살았다. 그 과정에서 그의 몸은 뒤틀려 곱추가 되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헨리는 바클리 대령을 찾아와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는 대령을 불러내었고 낸시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러나 바클리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헨리를 저주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헨리는 그를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고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바클리는 갑자기 공포에 질려 쓰러졌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그는 나를 본 순간 과거의 망령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양심이 그를 죽인 겁니다. 헨리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다.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진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에게 진실을 전달했고 결국 낸시 바클리는 무죄로 풀려났다. 헨리 우드는 증언을 마친 후 조용히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의 모습은 비극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억눌렸던 진실을 말할 수 있어 조금은 평온해 보였다. 나는 사건을 정리하며 홈즈에게 물었다. 정의가 실현된 것 같나? 홈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말일세, 왓슨. 하지만 어떤 정의는 너무 늦게 찾아오지.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 베이커 가로 돌아왔다.